기준으로 내려온 자 그러한 고정불변의 정체성 그것에 의존적이지 않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그치?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브스라는 이 경제 잡지가 있어요. 들어봤어? 포브스? 이 경제 잡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건 세계 뭐 500대 부자, 세계 뭐 어디에 뭐 100대 부자 이런 거를 리스트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가장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어? 그걸 해마다 발표했는데 세계 500대 부자에 대한 리스트가 3주쯤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거기 500대 안에 들어간 부자 중에 우리의 이목을 끄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넥슨의 김정주 그리고 NC소프트의 김택진은 좀 밀리긴 했는데 김정주 씨보다 훨씬 더 위의 순위를 차지한 게 바로 권혁자 빈자를 쓰시는 분인데 들어봤어? 권혁빈이라고? 뭐하는 사람일까? 스마일 게이트라고 들어봤어요? 잘 모르지? 사실 김정주, 김택진 이분들은 나보다 한두 살 위에요.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들이고 이분은 1974년생이야.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이라고. 게임 업체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곳에 게임이 잘 안 팔려갖고 중국으로 진출했는데 거기서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난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뭔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갖고 여기서 만든 게임이 무슨 슈팅 게임인데 온라인상 슈팅 게임인데 이게 중국에서 동시 접속자 수가 500만 명이면 넘어가고 그런데 그래서 작년 매출이 한 6천억쯤 되고 게임 회사니까 뭐 경비가 그다지 많지 않겠죠? 그리고 중국에서 동시 접속자 수가 500만 명 인천 월미도에서 다 함께 치맥 파티 3,000명 어제 한강 고수부지에서 6,000명이 함께 삼계탕을 먹는데 게임을 온라인상으로 동시 접속자 수가 500만 명이 되니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래서 매출이 6천억인가 발생을 했고 순수익이 한 3,500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 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어. 그 회사의 지분을 전부 다 이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그래갖고 그것을 만약에 주식에 상장을 했을 때 그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재산은 4조 5천억 정도에 해당된다는 거야. 놀랍죠? 그러니까 방금 말한 사람들 또 그리고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 씨 뭐 이런 분들 보면 다 금수저 물고 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치?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가지 공통점은 있죠. 김범수, 김택진 그리고 김정주 이분들은 다 서울대 공대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역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없지만 이렇게 자수성가를 통해서 무려 4조 원이 넘는 이런 거대한 부를 쥐고 있는 이분도 역시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이라는 거야. 그쵸?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도 좀 단편적이지만 드러나는 게 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이 사람들만 게임의 세계에 종사를 해봤을까? 아니겠죠. 정말 게임을 개발하는 수많은 것이 앱 게임이 됐건 모바일 게임이 됐건 PC 게임이 됐건 정말 많은 저걸 해왔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 유독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IT 쪽에 있어서 서울대 공대 출신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서강대 공대 출신일까? 정말 명문대에 가서 잘 배워야 이런 것이 이루어질까? 난 거기에 있다고 보지 않아요. 내 생각은 이거야. 결국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 대한민국에서 입시에서 살아남아서 그래도 참 유감스럽게도 서울에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연고 서성한 거기까지만 얘기해서 정말 미안한데 여기까지라도 그리고 점점 가기 힘들었는데 거기까지라도 갔다는 얘기는 단순히 공부를 잘했거나 머리만 좋다는 게 아니죠. 그만큼 치열한 입시 경쟁 상황에서 살아남을 만한 도끼가 있었다는 거고 도끼 찍는 도끼 말고 독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 그게 사업을 하면서도 발휘가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학벌지상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의 결론은 뭐냐. 점점 힘들어져 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꼭 헬 조선이고 모든 것이 수저 계급론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정해지고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점점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가 점점 작아지고 좁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에서조차 만약에 물론 동기부여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부에서조차 이 경쟁에서 이겨내고 살아남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일에서 이겨내고 살아남기란 훨씬 더 힘들어요, 진짜. 아주 오래전에 정말 막노동하고 막 이러다가 서울대 법대에 가고 그랬던 분이 있어요. 장승수라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전 수험생의 공분을 산 제목의 책을 썼는데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들어봤어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99.9%의 수험생들의 공통의 분노를 샀겠죠. 그러나 참 내가 선생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보다 선생이래요. 미리 인생을 먼저 살아온 사람으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공부가 사실 정말 가장 쉽습니다. 내가 생각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그거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학부 과정을 마치고 계속 이어서 석사, 박사까지 같은 학교에서 계속 학위를 받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석박사를 다 내가 욕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장 쉬울 수 있어요. 알겠어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돈을 버는 일일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쉬운 공부에서조차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거의 근접할 정도의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의지가 박약하다고 한다면 사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성공하기는 좀 힘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창의성 중요합니다. 창의성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수능을 이제 불과 100 몇십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창의성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다 동의하지. 노는 물이 중요합니다. 노는 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별로 안 좋은 학교들에 재학 중인 사람들을 다 욕되게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지잡대란 말 쓰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나보다 더 모든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나은 사람이 나의 주위에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자극을 하는 것과 내가 그 조직과 그 사회에 있어서 군계 일을 하고로서 돋보이는 것과 당연히 어느 쪽이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더 발전할 수 있겠니? 내가 군계 일하고로서 나머지는 다 졸로 보이는 이러한 조직에서 넌 절대 발전 못해요. 그치? 아니 내가 제일 잘났는데 뭐하러 더 노력을 해? 그러나 내 주위에 정말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난다 긴다는 이런 연놈들이 가득한 그런 조직과 그런 분위기에 있어야 그리고 너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나 그래도 적당한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자극으로 주어져야 사람은 발전할 수 있어요.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으로 기저에 있는 게으름이야. 알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는 물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 아직도 세상에 이렇게 수저론이 아니라 분명히 나의 소셜 스테이터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수단으로서 공부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 희망이 제대로 된 썩은 동아줄에 있는 희망에 노력하려면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최대한 좋은 물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진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너무 좀 원초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게 바로 대한민국의 어떤 2대 3대로서 물려받은 재벌 기업을 물려받은 뭐 그런 사람들은 논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재용 씨하고 우리랑 어떻게 같게 완전히 다른 그건 출생 신분이잖아.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논외로 해야 되는 거야. 그쵸? 또 대한민국의 5대 부자, 2대 부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저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화장품 회사 석영배 씨인데 그분도 역시 창업주가 아니에요. 2세대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논외로 해야 돼. 어차피 부모로부터 뭘 받은 걸 크게 잘 확대 재생산한 거 잘한 일이지만 어쨌든 출신 성분이 다르잖아. 그렇잖아. 이미 10대 때부터 수백억의 재산이 나한테 있었고 그리고 내가 대학 마치고 사회생활 할 때부터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만든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 내가 중책을 맡아갖고 30대 초반에 이미 기업의 계열사의 사장이 되는 회장이 되는 사람과 어떻게 우리 같은 평범한 평민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그건 논외로 그건 논외로 하고 그럼 나머지 정말 self-made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물론 유감스럽게도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4개가 이렇게 서울대, 서강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거는 다만 학벌이 주는 프리미엄뿐만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지만 그걸 살아남기 위한 청소년 시절의 독한 기운과 그리고 좋은 물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들이 나한테 끊임없이 주는 자극과 그걸 통해서 자신의 강함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창의성을 꽃피우면서 뭔가 가능해졌더라 이거죠. 그래서 좀 길게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쓸데없는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왜 사력을 다해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볼 여지를 주고 싶어서 길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포인트 4부터는 다음 그리고 NC소프트의 김택진은 좀 밀리긴 했는데 김정주 씨보다 훨씬 더 위의 순위를 차지한 게 바로 권혁자 빈자를 쓰시는 분인데 들어봤어? 권혁빈이라고? 뭐하는 사람일까? 스마일 게이트라고 들어봤어요? 잘 모르지? 사실 김정주, 김택진 이분들은 나보다 한두 살 위에요.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들이고 이분은 1974년생이야.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이더라고. 게임 업체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곳에 게임이 잘 안 팔려갖고 3,500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 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어. 그 회사의 지분을 전부 다 이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그래갖고 그것을 만약에 주식에 상장을 했을 때 그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재산은 4조 5천억 정도에 해당된다는 거야. 놀랍죠? 그러니까 방금 말한 사람들 또 그리고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 씨 이런 분들 보면 다 금수저 물고 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치?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가지 공통점은 있죠. 김범수, 김택진 그리고 김정주 이분들은 다 서울대 공대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역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없지만 이렇게 자수성가를 통해서 무려 4조 원이 중국으로 진출했는데 거기서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뭔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갖고 여기서 만든 게임이 무슨 슈팅 게임인데 온라인상 슈팅 게임인데 이게 중국에서 동시 접속자 수가 500만 명이면 넘어가고 그런데 그래서 작년 매출이 한 6천억쯤 되고 게임 회사니까 경비가 그다지 많지 않겠죠? 그리고 중국에서 동시 접속자 수가 500만 명 인천 월미도에서 다 함께 치맥 파티 3,000명 어제 한강 고수부지에서 6,000명이 함께 삼계탕을 먹는데 게임을 온라인상으로 동시 접속자 수가 500만 명이 되니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래서 매출이 6천억인가 발생했고 순수익이 한 3서 내려온 그러한 고정불변의 정체성 그것에 의존적이지 않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그치?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브스라는 이 경제 잡지가 있어요. 들어봤어? 포브스? 이 경제 잡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건 세계 500대 부자, 세계 어디에 100대 부자 이런 거를 리스트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가장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걸 해마다 발표했는데 세계 500대 부자에 대한 리스트가 3주쯤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거기 500대 안에 들어간 부자 중에 우리의 이목을 끄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넥슨의 김정주 없는 이런 거대한 부를 쥐고 있는 이분도 역시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이라는 거야. 그쵸?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도 좀 단편적이지만 드러나는 게 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이 사람들만 게임의 세계에 종사를 해봤을까? 아니겠죠. 정말 게임을 개발하는 수많은 것이 앱 게임이 됐건 모바일 게임이 됐건 PC 게임이 됐건 정말 많은 저걸 해왔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 유독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IT 쪽에 있어서 서울대 공대 출신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서강대 공대 출신일까? 정말 명문대에 가서 잘 배워야 이런 것이 이루어질까? 난 거기에 있다고 보지 않아요. 내 생각은 이거야. 결국 이러한 치열한